안녕하십니까. 오늘 저희와 함께 깊이 들어가 볼 이야기는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자료들 있죠. 책 집필 계획서라든가 기념사업회 기획안 같은 것들. 이걸 바탕으로 한국전쟁 때 정말 결정적인 역할을 했지만 좀 잊혀진 영웅이죠. 월턴 H. 워커 장군. 그리고 그분의 희생을 무려 46년 동안이나 기려오신 분, 바로 김리진 회장님 이야기입니다. 때는 바야흐로 1950년 여름이고요. 아시다시피 국토의 90% 이상이 그냥 적에게 넘어간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입니다. 이 어두운 시기에 대한민국을 구한 비군 장군, 그리고 그 은혜를 평생 갚겠다고 다짐했던 한 한국인 병사, 두 사람의 이야기가 이렇게 교차하는데요. 이번 시간에 저희랑 같이 워커 장군의 그 리더십, 또 김리진 회장님의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헌신, 그리고 이 기억들을 미래에 어떻게 전할지 그런 고민까지 함께 파헤쳐 보시죠. 네, 오늘 저희가 들여다볼 이 자료들이 참 흥미로운 게 그 역사적인 사실하고 또 한 개인의 굉장히 감동적인 삶, 거기다 미래를 위한 구체적인 청사진까지 다 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워커 장군의 희생이라는 그 과거의 씨앗이랄까요? 그게 어떻게 김 회장님의 기억과 헌신으로 이어지고 또 미래 세대를 위한 리더십 교육이라는 어떤 결과로 연결되는지 그 과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시간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볼까요? 워커 장군이 미 8군 사령관으로 한국 땅을 처음 밟았던 1950년 7월, 그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때 전황은 자료에 나온 지도 보셨겠지만 정말 절망적이었습니다. 북한군 기세가 워낙 거세서 유엔군은 계속 남쪽으로 밀리고 또 밀리고 있었죠. 있어요. 면적으로 치면 국토의 10%도 채 안 됐을 겁니다. 여기가 만약 뚫리면 유엔군은 그냥 바다로 밀려나는 거고 사실상 대한민국의 운명은 그걸로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워커 장군한테는 여기서 더 밀리면 끝장이다. 이런 절박한 말고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단순한 군사 방어선이 아니라 정말 나라의 존망이 걸린 최후의 보루였던 거죠. 바로 그 벼랑 끝에서 1950년 7월 29일 워커 장군이 그 역사적인 명령을 내리죠. 자료에도 인용된 그 유명한 말이잖아요. 더 이상의 후퇴는 없다. 영어로는 no more retreat 또는 stand or die. 그러니까 죽음으로 지키든지 아니면 죽든지 하라. 이런 정신이죠. 만약 방어선이 무너진다면 나는 병사들과 함께 이 땅에서 죽을 것이다. 우리 앞에 남은 것은 stand or die 뿐이다. 와, 이 말을 했을 때 회의실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정말 상상만 해도 숨 막히네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요. 워커 장군의 리더십이 그냥 버티자 이런 구호로만 끝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의 핵심 전략은 바로 기동 방어, 영어로는 모바일 디펜스였어요. 아시다시피 병력이나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넓은 방어선을 지켜야 했잖아요. 그래서 그는 방어선 안쪽에 있는 짧은 보급로나 이동로, 이걸 군사 용어로는 내부선이라고 하는데 이 내부선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한 거죠. 내부선의 이점이라 그게 정확히 어떤 건가요? 좀 더 쉽게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방어선 안쪽에서는 병력이나 물자를 A 지점에서 B 지점으로 옮기는 거리가 짧잖아요. 근데 반대로 방어선 바깥에서 공격해오는 적은 더 먼 거리를 빙 돌아서 움직여야 하고요. 워커 장군은 바로 이 점을 이용한 겁니다. 마치를 소방수처럼요. 예비 병력을 가장 위급한 곳으로 재빨리 투입해서 북한군의 공격을 막아내는 거죠. 이런 전술을 쓴 거예요. 다부동, 마산, 영산,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막 밀고 들어오는 북한군 공세를 이 기동방어 전략으로 상당히 효과적으로 막아냈습니다. 심지어는 그 메가더 사령부에서 반대했는데도 해병대를 투입하는 결단까지 내렸다고 하죠.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유연하고 어찌 보면 창의적인 방어 전략이었던 셈입니다. 아, 듣고 보니 정말 대단한 전술이긴 한데 근데 병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데 소방수처럼 계속 병력을 이리저리 옮긴다는 건 현장의 지휘관이나 병사들은 정말 힘들었겠네요. 피로도가 엄청났겠어요. 정확히 보셨습니다. 엄청난 부담이었죠. 하지만 그 외에는 방법이 없었던 겁니다. 워커 장군 본인도 텍사스 출신답게 아주 강인한 리더십으로 병사들을 독려했고 또 그의 스승이자 멘토였던 조지 패턴 장군 알죠? 그 영향을 받아서 리틀 패턴이라고 불릴 만큼 저돌적인 면모도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분이 사령부에 그냥 앉아있는 스타일이 아니라 위험을 무릅쓰고 최전방을 계속 돌아다니면서 직접 상황을 보고 병사들하고 소통하는 그런 현장형 지휘관이었다는 점입니다. 아, 바로 그 지점에서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가 나오죠. 당신께서 보내주신 그 책 지필 계획서 파트 제로 부분에요. 워커 장군하고 그때 젊은 정보부사관이었던 김리진 상사가 다부동 전투 현장 근처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가상의 이야기라는 거죠? 네, 맞습니다. 강조해야 할 것 같아요. 이건 역사적 사실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필하신 분들이 이 가상의 만남을 통해서 그 전쟁의 창상 속에서 미군의 희생을 직접 목격한 김리진 회장님이 왜 평생에 걸쳐서 보훈을 다짐하게 됐는지 그 어떤 심리적인 계기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려고 한 것 같아요. 뭐랄까, 희생과 보훈이라는 이 이야기의 핵심 주제를 아주 극적으로 연결하는 장치로 사용한 거죠. 네, 저도 그렇게 봅니다. 그 가상의 만남이 상징하는 바가 상당히 크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워커 장군의 이 필사적인 낙동강 방어 성공은 더 큰 전략적 성공의 갈판이 됐습니다. 바로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 작전이죠. 아, 그렇죠. 북한군 주력을 낙동강 전선에 완전히 묶어두면서 인천 쪽 방어를 허술하게 만들었고, 그래서 상륙 작전의 성공 가능성을 극적으로 높인, 말하자면 숨은 조력자였던 겁니다. 근데 역사는 종종 그 화려했던 인천 상륙 작전의 그늘에 이분의 공로를 좀 가려왔던 측면이 있죠.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건 그 치열했던 낙동강 전투, 그리고 나중에 중공군과의 격전 속에서도 살아남았던 분인데 너무나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다는 점이에요. 1950년 12월 23일이었죠. 자신의 아들 샘 워커 대위, 이분도 나중에 미 육군 대장이 됩니다만 이 아들에게 은성무공 훈장을 직접 수여하러 가던 길이었대요. 서울 도봉동에서 그만 불의의 교통사고로 순직하셨죠. 영웅의 너무나도 비극적인 최후였습니다. 맞습니다. 전쟁 영웅이 그런 식으로 정말 어이없는 죽음이었죠. 그리고 바로 이 워커 장군의 희생이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또 다른 주인공 김리진 회장님의 삶에 아주 깊은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네, 이제 시선을 김리진 회장님께로 한번 옮겨보죠. 한국전쟁 당시에 정보부사관으로 참전했던 분인데 전쟁터에서 미군의 그 숭고한 희생, 특히 워커 장군의 리더십과 그 비극적인 최후를 가슴 깊이 새기게 되신 거죠.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보은, 그러니까 받은 은혜는 반드시 갚아야 한다는 아주 강한 마음을 품게 되셨다고 합니다. 김 회장님은 이제 전쟁 후에 한국 사회가 경제 발전에는 막 몰두하면서 워커 장군 같은 그런 영웅들의 희생을 점점 잊어가는 현실을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특히 많은 사람들이 워커라는 이름을 들으면 그 장군의 희생보다는 그냥 유흥과 휴양의 대명사인 워커힐 호텔을 떠올리는 것에 분노까지 느끼셨다고 해요. 그래서 결심하신 거죠. 나라가 기억하지 않는다면 나라도 나서서 그래 기억해야 한다. 이렇게요. 와, 그 결심이 무려 46년 동안이나 이어졌다는 게 정말 믿기지가 않습니다. 1979년에 자기 돈을 털어서 워커 대장 추모 기념 사업회를 만드시고 그 후로는 자신의 거의 모든 재산을 이 기념 사업에 쏟아부으셨다는 거잖아요. 자료 보니까 뭐 별장 부지에 농장까지 다 처분하셨다고. 한 사람의 인생 전부를 건 헌신이네요, 정말. 자신의 전 재산을 진짜 한 사람의 신념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헌신 중에서 정말 가장 빛나는 업적 중 하나는 바로 워커 장군이 순직한 정확한 장소를 밝혀낸 거예요. 수십 년 동안 사람들은 그냥 의정부 근처 어디겠지 혹은 워커힐 호텔 근처 어딘가 아닐까 이렇게 막연하게만 알고 있었거든요. 잠깐만요. 그러니까 수십 년 동안 잘못 알려져 있던 역사의 한 페이지를 개인이 그것도 직접 자료를 다 파헤쳐서 바로잡았다는 말씀이세요? 와, 그 집념이 진짜 놀랍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 회장님이 무려 3년 5개월 동안이나 미 육군 군사자료, 당시 사고 관련자들 증언 같은 것들을 정말 끈질기게 추적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실제 순직 장소가 지금의 서울 도봉구, 도봉동 596-5번지 일대라는 것을 정확하게 밝혀내신 거죠. 그리고 1987년 워커 장군 순직 37년 만에 드디어 그 자리에 제대로 된 첫 추모비를 세울 수 있게 된 겁니다. 잘못된 기억을 바로잡고 역사의 진실을 복원한 정말 중요한 순간이었죠. 그 진심이 통했는지 워커 장군의 아들이신 샘 워커 예비역 대장에게도
깊은 감동을 주었다고 하죠. 아버지의 잊혀진 공로를 이렇게 기리는 한국인 노병의 헌신에 감복해서 세모커 대장이 감사의 표시로 자신의 사성장군 계급장을 김 회장님께 선물했다는 일화는 꽤 유명하잖아요. 두 분의 우정이 정말 국경과 세대를 초월한 것 같습니다. 네, 김 회장님은 고령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ROTC 후보생들이나 장병들한테 워커 장군의 그 스탠드 오어 다이 리더십 그리고 한미동맹의 중요성에 대해서 강연하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자료에 보면 그분의 마지막 간절한 소망이 2025년 그러니까 워커 장군 서거 75주기 추모 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것이라고 나와 있더군요. 김 회장님의 이런 일생에 걸친 헌신을 보면 정말 감동을 넘어서 좀 숙연해지기까지 하는데요. 근데 한편으로는 이런 질문도 생겨요. 이렇게 강렬했던 한 개인의 헌신을 어떻게 하면 미래 세대에게 좀 지속 가능한 유산으로 남길 수 있을까? 바로 여기서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에 등장하는 월턴 H. 워커 장군 기념재단 설립 구상, 그리고 음재용 목사님의 역할이 중요해지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제는 김 회장님의 그 개인적인 헌신을 좀 더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켜야 할 시점인 거죠. 그래서 재단의 새로운 비전은 단순히 과거 영웅을 추모하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분의 리더십과 한미동맹의 가치를 미래 세대를 위한 어떤 교육 자산으로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들이 논의되고 있는지 자료를 바탕으로 좀 더 이야기 나눠볼까요? 일단 교육 분야가 눈에 띄네요. 워커 리더십 스쿨 운영이 언급되어 있어요. 네, 이거 핵심 사업 중 하나로 보입니다. 군 장교들을 대상으로 하는 B2G, 그러니까 비즈니스 투 거버먼트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기업 임직원들을 위한 B2B, 비즈니스 투 비즈니스 워크숍도 구상하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워커 장군의 그 노모 리트리트 정신 있잖아요. 이걸 위기 관리나 목표 달성 전략하고 연결시켜서 노모 리트리트 경영 전략 뭐 이런 식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는 거죠. 위기의 순간에 발휘됐던 리더십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배우자 이런 취지입니다. 오, 흥미로운데요. 그리고 단순히 강의실 교육만 하는 게 아니라 역사의 현장을 직접 가보는 프로그램도 계획 중인 거죠? 워커 로드 투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워커 장군이 정말 필사적으로 지켜냈던 낙동강 전선의 다부동, 영산 같은 격전지들, 그리고 그의 마지막 발자취가 남은 순직지인 도봉동, 이런 곳들을 쭉 잇는 역사기행 코스를 개발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냥 둘러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각 장소에 얽힌 역사적 의미하고 리더십 교훈을 배우는 그런 체험형 교육 관광 상품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죠. 아무래도 책상 앞에서 배우는 거랑은 다른 깊은 울림을 줄 수 있을 겁니다. 교육용 컨텐츠 같은 다양한 형태로 충분히 확장될 잠재력이 있다고 봅니다. 워커 장군의 그 드라마틱한 삶, 또 김리진 회장님의 감동적인 헌신, 이건 그 자체로 굉장히 강력한 스토리텔링 자원이니까요. 물론 이런 좋은 사업들을 계속하려면 안정적인 재정 기반이 꼭 필요하겠죠. 후원 프로그램에 대한 구상도 자료에 포함되어 있더군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개인의 헌신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기업의 CSR, 즉 사회공헌 활동과 연계해서 좀 체계적인 후원 시스템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워커 리더십 명예 기업 같은 제도를 만들어서 참여하는 기업에게는 어떤 명예와 자부심을 주고 또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그런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계획과 비전을 딱 집약해서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바로 2025년 워커 장군 서거 75주기 추모 대회가 되겠군요. 김리진 회장님의 오랜 염원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이 추모 대회를 통해서 워커 장군의 희생과 김리진 회장님의 그 보훈 정신을 널리 알리고 또 기념재단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국민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공감대를 형성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과거를 기리는 행세가 아니라 미래를 향한 어떤 약속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김유진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서 보훈을 다짐하게 된 그 마음의 깊이를 생각해보면요.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 말미에 있던 부록 내용이 다시 한번 좀 의미심장하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전장 당시에 미국의 인도주의적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담겨 있었잖아요.
아, 네. 군사적인 지원 외에도 정말 다양한 형태의 도움이 있었죠. 예를 들어서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 축산업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서 헤이퍼 프로젝트라는 걸 통해서 수천 마리의 젖소, 돼지, 염소, 닭 같은 가축들을 배로 실어 날랐던 일명 한국을 위한 노아의 방주 작전 같은 게 있었죠. 그 가축 전문가들이랑 카우보이들이 7주 동안 배 위에서 가축들을 돌봤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리고 DDT 살포 때문에 사라졌던 토종 꿀벌을 되살리려고 미군 수송기가 조고도 비행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탈리아산 꿀벌 150만 마리를 공세해왔다는 작전도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건 뭐 당장의 전투와는 직접 관련도 없는데 그야말로 재건을 위한 지원이었던 거죠.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흥남 철수 작전 때의 크리스마스의 기적이죠. 네, 유명하죠. 군수 물자를 다 버리고 피난민 약 10만 명을 구출한 그 인도주의적인 결단. 특히 그 화물선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무기 대신에 1만 4천 명의 피난민을 태웠고 그 항해 중에 5명의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는 기적을 만들었잖아요. 군사적 효율성보다는 인간의 생명을 우선시했던 그런 사례입니다. 전쟁 고아들을 미군 병사들이 부대 안에서 돌보면서 리틀 GI라고 불렀다는 이야기. 특히 딘 헤스 대령이 자기 사제까지 털어서 고아원을 세우고 1000명이 넘는 고아들을 제주도로 피신시켰다는 이야기도 참 큰 울림을 주더라고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접하고 나니까 김리진 회장님이 느꼈던 그 보훈의 감정이 단순히 한 장군에 대한 존경심을 넘어서 어쩌면 전쟁 속에서 피어났던 그런 인간적인 연대 그리고 도움에 대한 깊은 감사함에서 비롯됐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단순한 군사 동행을 넘어서는 이야기 아닐까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런 인도주의적인 지원이라던가 인간적인 교류의 기억들이 김리진 회장님 개인의 경험과 딱 맞물리면서 평생을 건 보훈이라는 아주 강력한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워커 장군의 희생은 그 모든 것의 어떤 상징적인 구심점이었을 테고요. 오늘 우리는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대한민국을 구했던 워커 장군의 결단과 리더십, 그리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46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 보답한 김리진 회장님의 숭고한 보훈의 여정, 그리고 이 값진 유산을 어떻게 미래 세대를 위한 리더십 자산으로 만들 것인가 하는 현재의 노력들까지 당신께서 보내주신 자료를 통해서 깊이 살펴봤습니다. 네. 워커 장군이 그 절체절명의 순간 낙동강에 그었던 생존의 선, 워커라인이라고 하죠. 그리고 김리진 회장님이 평생을 바쳐 지켜온 그 감사의 선, 보훈라인. 이 두 개의 선이 이렇게 시간을 넘어서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는 한미동맹의 역사적 깊이, 또 한 개인의 신념이 얼마나 놀라운 힘을 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과거의 기억이 어떻게 현재의 행동과 미래의 비전으로 연결되는지를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에게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이 자료들은 김리진 회장님의 그 46년간의 헌신을 보은, 즉 은혜에 대한 보답이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이 이야기는 어떤 질문을 던지나요? 한 사람을 평생 동안 움직이게 한 그 엄청난 에너지의 근원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그게 단순한 감사함이었을까요? 아니면 전쟁이라는 극한 경험이 남긴 어떤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찾으려는 과정이었을까요? 혹은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감이나 개인적인 의무감 같은 것의 발현이었을까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우리는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자유를 위해서 다른 이들이 치렀던 희생을 어떻게 기억하고 또 어떻게 보답하면서 살아가야 할까요? 한 번쯤 곱씹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오늘 저희의 심층탐구는 여기까지입니다.